남자는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리고 카페 여주인의 스토커이기도 했다. 남자는 그 여자의 취향, 행동 패턴, 친구 관계, 심지어는 어떤 메이커의 화장품을 쓰는지까지 여자의 모든 것을 관찰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남자도 파악하지 못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끔씩 벌어지는 그녀의 증발 사건이었다.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한 번은 화장실 앞에서 반나절 넘게 기다린 적도 있었다. 여자가 걱정된 남자가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혹시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고 따돌리는 것일까? 하지만 아무리 관찰해도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을 감시하고 따라다니는 그 남자의 시선을. 오히려 그 여자는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까지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확실했다. 남자는 데이트 신청을 거절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은밀하게 진행하는 스토킹이라는 범죄 자체에 빠져 있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다.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더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남자는 여자의 집에 침입하기로 했다. 그곳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자의 비밀을. 남자는 24시간 여자의 뒤를 밟았다. 하지만 여자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는 듯했다.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일 밤을 새우곤 했다. 일주일을 더 따라다녀서야 그녀가 집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집은 도심과는 꽤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다. 그녀가 집에 들어가는 일은 아마도 데이트가 있는 날뿐인 듯했다. 여자는 꽤 바람둥이였다. 얼마 동안 지켜본 결과 매번 집으로 초대하는 남자들이 달랐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남자는 질투가 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저렇게 어울리다. 분노했다. 내 거야. 내 거라고. 며칠 뒤 여자가 집을 비웠을 때 남자는 어렵지 않게 그녀의 집에 침입했다. 병적으로 오랜 스토커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긴다. 남자는 천천히 여자의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여자의 집은 깔끔했다. 아니, 깔끔한 것 이상이었다. TV도 없었고 침대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가정집에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냉동고 뿐이었다. 누군가 왔다. 여자가 이 시간에? 남자는 급히 몸을 숨기려 해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곳은 없었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냉동실로 급하게 몸을 집어넣었다. 추웠다. 하지만 지금 들킬 수는 없다. 밖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온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점점 견디기가 힘들었다.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기로 했다. 얼어 죽기는 싫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냉동실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는 검은 봉지 하나가 들어왔다.
검은 봉지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바로 시체를 담은 봉지였다.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크게 소리를 지를 뻔했다. 남자의 심장 소리가 크게 요동쳤다. 여자가 살인범이었다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일 것이다. 남자는 이 틈에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냉동실에 너무 오래 있어 몸에 감각이 없었다.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이기 위해 안가슴을 쓰려고 해보았다. 냉동실 문이 열렸다. 아니, 남자가 연 것이 아니다. 열린 것이다. 냉동실 앞에는 피가 잔뜩 묻은 톱을 든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며 웃었다. 어머, 데이터를 썼네? 그녀는 연쇄살인마였다. CCTV에 동선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변장을 자주 했으며 남자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사람들을 죽이고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남자는 스토커 범죄자였지만 더욱 악랄한 연쇄살인마를 만나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다. 참고로 여자는 처음부터 남자를 유혹해 죽이려고 데이트 신청까지 했지만 남자가 거부하며 살인 계획은 실패했다. 대신 남자가 스토커 짓을 하러 여자의 범행 현장에 스스로 침입하며 결과적으로 여자의 계획은 실행된다.